3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와 환경 시간이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게 된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공무원을 꿈꾸고 있지 않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공무원을 꿈꾸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업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이라든지 또는 그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에 이런 강의를 좀 했습니다. 맞춤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순서로 공무원에 하는 일은 무엇이고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공무원을 명예퇴직하고 그 오랫동안 모임에서 이스라엘 여행을 하려고 돈을 모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코로나 초기여서 굉장히 불안했죠. 과연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 하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여행비도 다 지불했고 여행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웠어요. 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도착 22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출발했는데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에, 12시간 걸리니까 2시간 전에 한국 사람이 입국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우리는 어쩌란 이야기예요? 이미 입국 승인이 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이 되겠죠. 입국 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한 2, 3일 정도 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이미 뜬 비행기는 입국을 시켜줘야 맞죠. 한국선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입국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국제공항에 제가 타고 간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지금 멈춰 있죠. 착륙한 뒤에. 우리 한 200여 명의 한국인 승객들이 여기 그대로 갖춰져 있었고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만 여기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저 옆자리에 앉은 그 아주머니는 입국이 안 됐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남편하고 꼬마들이 지금 공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리지 못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유가 왜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그 대구의 신천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코리안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염된 건 아닌데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후에 그 열 몇 명인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 그 감염돼서 한국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대사관에서 나와서, 대사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대사관에서 나와서 한국 대사가 직접 비행기에 올라타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 노력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승무원하고 그 항공기 기장하고를 이제 교체를 합니다. 1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 안 된다네요. 그 승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로 다른 승객들,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는 승객들을 태우고 오려고 공항에 그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공항에서 이제 억류가 되는 거고, 우리는 내리지 못하고 승무원하고 기장만 바꿔서 조종사만 바꿔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음식하고 쓰레기는 이제 비워주고 물을 채워준 거죠. 그다음에 돌아올 기름을 채워줘서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해항을 하는 거죠. 땅은 밟아보지 못하고 비행기에 그대로 이제 해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항공기 내부죠.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항공 내부에서 굉장히 차분했던 이유는 우리는 국가를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천공항에 내려왔을 때 이제 어떤 기자들이 이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제 가방도 있어요. 이게 파란 가방이 제 가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이 항의도 하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국의 그 왕래가 다시 풀렸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에서 성지 순례하고 있던 사람도 전부 호텔에 억류돼 가지고 나중에 직접 비행기가 한국으로 못 오니까 뭐 그 옆에 두바이로 간다든지 이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들게 귀국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국의 그 관광객들, 성지 순례단에 의해서 먹고 살잖아요. 자기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한국한테 그렇게 굉장히 심한 대우를 했던 그런 객들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백신을 70% 이상이 맞았는데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코로나 모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선진국이라는 대우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의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조치를 잘 해준 공무원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애국을 드나들고 이렇게 할 때 출입국 관리하는 것, 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됐을 때 국민을 보호해주고,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나라 교민이 한 명까지 빠져나올 때 영사관, 대사관 그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빠져나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게 특별기를 수송기를 띄워서 그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드러나지 언론에는 맨날 나쁜 일만 보도돼서 그렇지만은 국가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된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 입국 금지한 나라가 거의 세계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한국이 뭔 죄입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 우한에서 이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교민들 수송하고 또 이제 충청도에 있는 진안인가, 진천인가 이런 데 이제 격리를 해서 그 안전할 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는 역할도 또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방역 일제예요. 질병관리, 그때는 질병관리본부고 지금은 질병관리청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그때에 그 코로나 초창기에 1월 달부터 최초의 중국 사람이 이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제1호 확진자로 발생했을 때부터 뭐 신천지 사고가 나고 뭐
그랬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뭐 강화되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2년이 되고 백신을 우리가 접종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들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그런 체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바꾸고 제도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죠? 국회에 법을 만들어 입법을 해주도록 요구를 해서 그 법의 체제 하에 그 격리도 하는 거고 또 지금같이 백신도 공짜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무료로 공짜라는 표현은 그러네요. 무료로 맞도록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뭐죠? 검사를 받고 또 확진이 발생하게 되면 격리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다 국가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국회에 법을 만들어서까지 하는 거고 이거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려면 다 예산을 만들고 또 병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다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감염병으로부터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 타임지에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데 공무원이 정은경 그때는 본부장 지금은 이제 총장이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한국 사람 2명이 이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공무원은 뭡니까? Public Servant.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예요. 국민의 공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와 같은 역할입니다. 공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공기를 막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94를 쓰면 더 답답하고 80은 조금 낫고 손 마스크 쓰면 조금 더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94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공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미세먼지가 왔을 때 공기 소중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공무원들의 존재 자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샤워도 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버스 노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지하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신호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정지도 하고 출발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도로를 만들었고 다리를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가 시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예를 들어 무등산 꼭대기에다가 우리 주거지를 만들면 어떠겠어요, 도시가. 근데 이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체계들을 만드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일은 두 번째 일입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이 됐죠. 이것도 국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일, 분배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직무유기라는 벌을 받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시장이 됐든 직무유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유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법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행을 하는 게 공무원의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
정책을 개발한다는 뭔 말이냐면 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떤 그 무료로 백신을 맞게 해주고 무료로 접종을 그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스루도 만들어야 되고 격리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생활형 치료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정책이에요. 근데 그 정책을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없으면 어때요? 법을 위반하면 정책을 만들어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든지 개정이 되면은 이제 직접 또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정책을 개발해서 법을 제정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이 공무원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매력은 뭐냐? 내가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서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 아까 그런 것이죠. 뭐 저는 이제 주로 환경 분야에 있었지만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미세먼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측정소를 광주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에는 지금 한 12개 정도 측정소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지만 그런 측정소를 만드는데 보통 한 군데 만들면 5억씩 들어가요. 근데 국가에서 강주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죠. 한 70%의 국비를 가져오고 나머지 30%는 이제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은 어디 지역에다가 이 측정망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돈을 확보한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측정소를 만들려면 그 건물주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미세먼지가 농도가 얼마나 낮다 높다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정책을 개발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봉사활동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앞뒤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정리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는 했을 때 이게 원인이 뭐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교적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성격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조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꼭 법에 의해서 어떤 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아주 잘하는 그 FA 이 등급을 받아서 뭐 100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무원은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줍니다. 그만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적게 줬는데 요즘은 그래도 공무원 급여가 그던 대로 괜찮습니다. 뒤에서 급여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뭐냐? 뭡니까? 코로나19 2개 극복이죠. 지금 2년간 여기에 지금 온 세계가 매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위기 극복이 확진자 빨리 찾아내고 백신 맞춰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것만 위기 극복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 발전이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른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죠? 그것도 이 방역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에요. K-뉴딜이라고 하죠. K-뉴딜. 요즘 K자가 들어가는 게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K-방역, 뭐 K-문화 굉장히 다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2기를 극복하는 거 하나하고 방역하고 그다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이죠. 이건 별도로 강의를 또 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 경제를 좋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뉴딜,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K 그 문화에 대한 거 이런 디지털 우리나라 강점이잖아요.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 사업이 그 앞서 나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또는 탄소를 이용하고 이런 산업을 발전하자. 그래서 수소나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외국에 수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해서 일자리 직업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트렌드가 요즘 한국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몇백억의 몇 조의 예산을 여기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크게는 국가직과 지방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국가직은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환경부나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나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노동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국가직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첨단지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있잖아요. 여기는 뭐 청단위가 있죠. 청단위 뭐 노동청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청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국가직이죠.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청, 광주시 남구청, 하순군청, 담양군청, 뭐 목포시청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지방직이죠. 그 외에 특수경력직 그러면은 특별히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 광주시장, 그 다음에 광주시장이 임명한 뭐 경제부시장,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이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광주시장이야 임기가 있죠. 뭐 4년의 임기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정무직들 그러니까 비서나 이런 경제부 시장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이라고 그러죠. 국가적으로는 장관, 국무총리 장관, 뭐 차관 이런 사람들 정무직이죠. 장관은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그만두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있고 일반직에는 행정직, 기술직으로 크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연구직과 지도직. 저는 여기서 연구직으로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특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일반직들을 의미하죠. 그 외에 공무원이지만 법관이나 검사, 외무, 경찰은 별도로 이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 공무원이라고 인식은 잘 안 하죠. 이런 분들도 다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직 외에 기능직이라고 있어요. 특별한 기능별, 뭐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공무원의 직렬도 조금 다양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늘어났어요. 신규 그 새로운 직렬이 데이터 직류. 옛날에는 전산직이라고 했어요. 전산직. 근데 지금은 데이터 직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방재 안전연구. 이거 지금 뭐 굉장히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서 통폐합한 거죠. 운전한 운수, 뭐 정비, 뭐 이런 것들은 자업, 뭐 누에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합친 거죠. 직률 통폐합 이런 일도 있고요. 공무원의 직급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급부터 9급 그런데 되게 우리 9급 시험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맨 처음에 9급을 보죠. 9급. 그런가 하면 7급으로 바로 보는 경우도 있고 5급으로 보는 세 가지 종류로 공무원 들어오죠. 대부분은 9급 공무원을 통해서 들어오죠. 9급 공무원은 우리가 서기보라고 그래요. 8급은 서기라고 그래요. 7급은 주사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 주사 옛날에 뭔 주사, 김주사, 뭐 조주사 이렇게 부를 때는 6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6급 공무원. 사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5급부터는 관이 들어가요.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의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로 공무원들의 급수죠. 1급은 정부 부처에는 뭐 대설명식이 있지만은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없어요. 부시장, 행정부시장 한 명밖에 없죠. 2급은 2명 정도 있어요. 의회사무처장하고 객관리실장. 그 다음 3급은 국장급들이에요. 국장급. 광주시의 국장급. 구청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죠. 저는 이제 이 3급 부의사관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은 시청의 과장급들, 그 다음에 구청의 국장급들, 그 다음에 뭐 그 군청 같은 경우에 국장급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급 서기관은 구청의 과장, 그 다음 동사무소 동장들이 해당되고요. 시청에는 계장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보통 9급에서 8급은 한 2년 정도, 7급까지는 4, 5년 정도, 6급까지는 7, 8년 정도 걸립니다. 최근에는 좀 승진이 빠른 편이에요. 그 다음 직종으로는 뭐 여기 아까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굉장히 많은 뭐 농업직, 화공직, 전기직 굉장히 많은 직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봉급은 얼마 되냐? 이게 이제 올해 봉급인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 공무원이 되게 1호봉이 9급 공무원 아무 경력 없이 들어가면 160원, 170만 이게 기본급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수당이 들어가요. 뭐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상여금, 뭐 이런 뭐 또 총화근무 수당, 출장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호봉은 아무것도 없는 경력이 없는 사람, 되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한 2, 3호봉이 더 플러스 되고 또 대학교 졸업하면 몇 호봉이 추가되고 석사면 뭐 한 2호봉이 추가되고 뭐 그러잖아요. 박사 되면 또 2호봉이 추가되고 근데 이것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야기예요. 공무원이 돼서 석사 박사 받으면 호봉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뭐 9급 공무원으로서 31호봉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되게 한 4, 5호봉이면 8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승진. 6급 같은 경우는 뭐 한 32호봉 된 사람도 있어요. 400만 원쯤 되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은 공무원은 급여를 줍니다만은 부자가 될 만큼은 급여는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이고 여기는 뭐 제가 근무했을 때 어린이 그 과학 교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은 뭐 그 수돗물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서 물이 얼마나 깨끗해진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주어진 의무가 성실, 복종,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요즘 최고 강조되는 게 청렴과 품위예요. 청렴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뭐 돈을 받았다든지 김영란법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러면 뭐 그런 것이 위반되는 것이죠. 품위 유지 같은 거 갑질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언어를 나쁜 언어를 쓴다든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어요. 대학교 강의 나가든 다 허가를 맡아야 나갈 수 있고요. 잠깐만 어떤 강의를 하는 것도 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별도로 가게를 자기 뭐 부인이나 남편,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나 남편이 가게하고 사업하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본인의 명의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또 노동운동도 허가된 노동행위만 할 수 있어요. 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활동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성실, 복종, 친절, 공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는가 평가도 합니다. 전화를 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 뭐 성실이 그런 게 아니라 지각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공무원이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공무원이 안정적이어서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무원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요. 또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또 맞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공무원이 되더라도 내가 어느 직종을 할 것인가, 행정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획부서에 있을 건지, 돈을 다루는 재정부서에 있을 건지, 또는 회계, 세무, 복지, 뭐 환경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기술, 보건, 환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뭐 각종 직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행정직이 한 7 정도 되면 기술직은 3 정도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승진이나 이런 측면의 행정직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 기회가 많겠죠. 반면에 기술직들은 숫자는 적지만은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행정직을 많이 뽑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시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분야에 맞춤형 그 공무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그 공무원을 뽑는데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금년도는 이미 공무원이 다 끝났죠, 시험이. 여기 그 중앙정부 같은 3차 시험이 10월 15일 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5급직이니까, 고시죠, 고시. 네, 외교관도 그렇고요. 7급, 9급은 이미 다, 10월 13일 날 있기도 하네요. 시험일이 11월 달에 시험이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각 그 행정기관에 그 시험 공고가 아예 그냥 배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 보시고 이제 준비를 차분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시, 그 다음에 광주시 어떤 일정인데, 되게 대개의 경우에 구급직은 이렇게 그 초창기에 보고요. 그 다음에 7급하고 연구사가 6급 정도 해당되는 이게 좀 늦게 시험을 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긴 하지만 주로 연구직 계열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율환경 생태와 수질 연구를 주로 했고, 제가 이제 강의 총의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시간을 이제 수돗물을 깨끗이 만드는데 어떤 연구하고 검사하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수돗물 전문가이기도 하죠. 수돗물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 이제 수돗물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국도 공무원이 수돗물을 만드는 거 있고요. 아주 일부 나라만 이제 민영화돼서, 근데 그만큼 민영화된 곳은 수돗물 요금 비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 수돗물의 기준을 만들고, 또
우리가 썸을 공급을 하면 하루에 강주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수지를 어떻게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해서 앞에 설명했다시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와 그런 것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장이 돼서는 보건환경 원장이 돼서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 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검사 또는 공판장에서 파는 각종 야채, 채소 이런 거 농약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잔류 농약 검사 이런 것들을 했죠. 심지어 이제 이런 진드기 같은 게 살인 진드기 같은 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채집해서 바이러스 같은 거 검사해봐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래서 뭐 예보도 하고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건환경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국가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국립생태원이나 질병관리청 이런 데가 있어요. 식약처도 있고 지방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뭐 수질연구소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또는 어디 회사원이 됐든 또는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뭐 스타트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의 기간이 지금 대학교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을 하고 있지만은 생태학이라는 게 또는 환경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직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잠자리는 물속에 2년 가까이 기다립니다. 불과 4시간에서 9시간 동안 우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새벽녘에 밤새도록 그 우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체력을 모아서 뒷등을 열고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또 공기에 자기 날개를 충분히 말려야 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잘못하면 개구리한테 공격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목표로 삼아서 온 자기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짝을 만나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잠자리죠. 그래서 우리도 뭐 잠자리처럼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보고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뭐 게임이 됐든 또는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또는 어떤 디자인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뭔가를 한번 꿈을 이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의 직업 세계를 핑계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과일이 꽃이 저절로 피지 않는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 시절에 코로나로 대단히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학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 나이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이 지나가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뒀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지만 꿋꿋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